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똑똑한 소비생활. 자,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의 홍준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요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참 비건 제품이 눈에 많이 띄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 찾는 소비자들도 아마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식물성 대체육과 관련한 조사를 좀 하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식물성 대체육은 주로 이제 콩 단백질을 원료로 모양과 식감을 이제 고기와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대체육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90% 감소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17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. 제품 수도 17년도에는 3만 5천 개 정도에서 21년도만 해도 4만 6천 개로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스테이크, 떡갈비, 패티 제품 위주로 해서 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모두 15개의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영양 성분과 그다음에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했지만 육류가 혹시 혼입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보존료나 아니면 색소 이런 등등의 안전성이 또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그러면 그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랑 비교를 했을 때 식물성 대체육의 영양 성분은 어땠나요? 네. 그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5개 제품 모두 콜레스테롤이 없었습니다. 네. 네,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보다도 또한 단백질 비율이 높았습니다. 100g당 단백질 평균 함량은 일일 영양 성분치 기준치의 31%로 소고기 패티는 22%였거든요. 네.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요. 네. 그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체육 같은 경우는 27%. 네. 그리고 그 나트륨 함량은 26%로 소고기 패티와 다소 이제 유사하거나 좀 낮은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 보통 그 고기보다 이런 식물성 제품이 더 단백질이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. 네.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없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건강에 좋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영양 성분 면에서 좋은 부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점도 혹시 있었나요? 일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네. 또 포화지방도 좀 높은 제품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좀 보면 이제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100g당 그 영양 기준치로 봤을 때 한 7에서 20% 정도고요. 네. 소고기 패티 같은 경우는 4g인데 영양 기준치의 27%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긴 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나트륨 함량이 100g당 세계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15에서 1150mg으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. 저희가 왜냐하면 1인 그 나트륨 그 영양 성분 기준치가 2000mg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부 제품은 상당히 좀 소비자가 볼 때도 좀 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자,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소비자들이 이제 구입할 때 꼭 보고 알아야 할 부분, 영양 성분 표시. 이 부분은 잘 돼 있었나요? 네, 그 모든 제품이 다 이렇게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. 일부 제품 네. 경우에 있어서는 또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게 또 차이가 있었고요. 또 그리고 공식 판매처나 대형마트, 온라인몰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표시들을 봤을 때도 일부 업체는 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그 업체들은 또 수용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개선을 완료했거나 또 개선 계획을 저희에게 밝혀왔습니다. 예. 근데 아직 이 우리나라에는 이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원료랑 제조 기준이 따로 없나요?
네, 그렇습니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 지금 경우가 아.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외국에서도 지금 이런 제품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시장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요. 또 네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기준과 이러한 그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라,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. 네.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 제품에 그 모두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식물성 관련 문구를 다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. 네. 또 한또 일부 제품은 보니까 원료에 그 동물성 원료인 계란 함유 표시가 이렇게 아. 있었습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. 네. 저희들이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PCR이라는 시험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네. 저희도 또 이게 이 단백질,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혹시 뭐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가 혼입되어 있는지 이 PCR 유전자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, 네. 다행히도 이런 그 동물성 물질들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. 네. 네.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. 아무래도 이게 정말 채식을 오로지 하기 위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네. 부분은 이제 좀 없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식물성 대체육을 이제 구입할 때 그리고 구입해서 먹을 때 좀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소고기 패티보다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제품에 보면 그 영양성분 표시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열량과 단백질, 포화지방, 나트륨의 함량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채식을 위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부분 이런 제품들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원재료나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지 한번 음.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한 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, 일부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대체육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의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을 좀 많이 좀 섭취한 제품도 있어요. 그리고 아. 또 거기에 이제 바비큐 뭐 이런 등등의 소스, 돈가스 소스 등이 같이 들어있거든요. 또 아니면 또 네. 이것을 또 이용을 해서 찍어 드시거나 할 텐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 좀 많은 나트륨이 함유돼 있어요. 그래서 네. 소스 양도 좀 조절하시고, 또 그리고 이제 칼륨 성분 같은 게 나트륨 배출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양배추나 양파, 뭐 토마토, 사과 뭐 이런 과일들과 같이 섭취를 하면 그래도 건강에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의 홍준배 팀장이었습니다.